칠판이 깨끗하면 마음이 되게 좋은데. 자, 52페이지. 자, 52페이지에 자, 52페이지부터 설명 안 했다고? 98번은 한 것 같긴 한데 98번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랬네요. 자, 이거 상대 속도로 풀어드렸었네요. 자, 그러면 96번부터 104번까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96번부터 104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질문이 있을까요? 100번이요. 자, 100번 보시면 자, 5m/초로 달리던 토끼와 50cm/초로 달리는 거북이가 A점에서 600m 떨어진 D점까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요. 토끼가 A점에서 100m 떨어진 B점에 먼저 도착한 토끼는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도착한 후에 18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거북이가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갔다. 잠이 깬 토끼가 서둘러서 쫓아간다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보시면요. 600m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있어요. A에서 D까지가 600m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600m 떨어져 있는 곳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요. 토끼는요, 100m 떨어진 곳까지 일단 가. 100m 떨어진 곳까지 일단 토끼가 갈 건데, 우리의 토끼의 속력은 얼마냐면, 토끼의 속력은 5m/초니까 얘가 100m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20초요. 20초. 그러니까 얘가 20초 동안 뛰었어.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얘는 20초 뛰고 나서 18분 동안 잤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500m 더 가야 돼. 그러니 500m 더 가려면 몇 초 걸릴까? 500m 더 가려면 몇 초 걸릴까? 500m 가는데 몇 초 걸리니? 5m/초니까 얼마? 100초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100초를 앞으로 더 뛰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토끼가 자고 일어난 이 시간 동안에 거북이는 가고 있었겠죠? 몇 초일까요? 몇 초일까요? 계산 안 하냐? 얼마? 18분 더하기 20초. 어? 300초? 300. 300? 300초 아니야. 어? 300. 300이라고? 300. 아, 1100이라고. 1100초? 자, 1100초 동안 그래서 거북이는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거북이가 움직이는 빠르기가 얼마냐면 50cm/초라고 생각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거북이는요, 1초에 0.5m씩 간다는 얘기죠. 얘는 사실은 0.5m/초예요. 그러면 1100초 동안 얘는 몇 미터 갈까요? 그래서 550m. 그래서 거북이는 이미 자고 일어난 1100초 동안 550m를 갔네. 그럼 몇 미터만 더 가면 돼? 50m만 더 가면 되네. 50m 더 가는 동안 몇 초가 필요할까? 몇 초? 100초. 그러면 얘는 앞으로 100초 더 가야 돼. 그러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남은 시간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잠이 깬 토끼가 서둘러서 뒤쫓아간다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동시에 도착하겠죠? 알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동안 토끼의 평균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토끼의 평균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 1100초에다가 100을 더하면 얼마 나오냐? 1200초 동안. 그래서 네, 몇 미터 가는 거예요? 600m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0.5m/초가 이 토끼의 평균 속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끼가 거북이보다 1분 먼저 도착하려면 남은 거리를 얼마의 속력으로 달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1분 먼저 도착하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토끼는
100초 더 걸리죠? 그러니까 1분 먼저 도착하려면 40초 만에 뛰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40초 동안에 토끼는 500m 뛰어야 돼요. 우사인 볼트네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얼마? 4분의 50인데 얼마입니까? 12.5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12.5의 빠르기로 뛰면 가능해요 라는 얘기로 그죠? 네, 이렇게 되는 문제죠. 하겠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5번부터 112번까지 해결. 저 105번. 네. 자, 105번이요. 자, 그러면서 꼬매가 아까 드렸던 답지 뒷면이 여백이지 않을까요? 자, 아까 드렸던 답지 뒷면에 A4 용지 여백이 있어요. 자, 그 여백에다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등가속도 그래프 그려. 등가속도 그래프 그려. 자, 등가속도 그래프는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빨라지는 이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였어요. 늘 한결같이 그리는 거. 처음 속도 V0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VT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 뭔지 체크. 그리고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래프의 기울기 뭐니? 가속도. 면적이 뭐니? 간거리.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시간속도 그래프에다가 질량 곱하면 뭐가 되니? 힘이요. 아니, 운동량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쓰라 그랬어요. 빨리 완성했는지 확인. 지나갈게요.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쓰십시오. 있어. 는 V, 는 S. 아, 뭐 하는 거야? 네. 등간 속도 운동할 때요.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거 더하는 거죠. 속도 늘어났냐 어떻게 구하죠? AT를 구하죠.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V0T라고 하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됐어요?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불러.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세 가지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결하는 공식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머릿속에 이 정도는 넣고 앉아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이걸 표본으로요. 우리 자유낙하하는 운동 그래프와 공식 변형. 자유낙하하는 물체입니다. 처음 속도는 0인 상태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래프 그리시고요.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변형.
자,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물체가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자연낙하예요. 자연낙할 때 처음 속도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자연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자, 자연낙하 시간 속도 그래프는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떨어지죠. 자, 이때 기울기요. 중력 가속도 그리고 면적이 낙하거리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를 자연낙하로 변형시켜봐 라고 했었는데 자꾸 쓰셔야 됩니다. 어디서 써? 이걸 왜 보내? 옆에 써져 있잖아. 이 위에다가 이거 G를 써야 돼. 중력 가속도. 여기랑 아, 근데 중력 받았다가 10에 네, 이것도 G. 네. 그래서 이제 V는 아, 됐나 이제? 네. 자, 자연낙하 공식으로 바꾸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1번 공식에서 처음 속도는 없는 상태니까 이거 0이고요. 가속도만 중력 가속도로 바꾸면 되죠.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자연낙하 할 때 나중 속도는요. 중력 가속도에다 낙하한 시간 곱하면 돼. 이런 얘기죠. 됐죠? 두 번째 공식은요. 낙하거리 h는요. 2분의 1 gt 제곱이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낙하 거리를 통해서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도 예측할 수 있다. 루트 지분의 2h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세 번째는요. 2GH는 V제곱.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은 V는 루트 2GH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물체를 던져 올립니다. 물체를 던져 올리는 운동을 먼저 말에 뭐라 그러니?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했고요. 연직 상반 운동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중력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공식 변형. 처음 속도 20으로 던져요. 자, 그래프 그리고 공식 변형. 네. 처음부터 대입해서 정말 처음 속도를 대입해서 아니요 그냥 공식은 문자로 가요. 자, 우리가 그리는 건 연직 상반 그리는 거지 연중 운동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연직 상반은 무슨 말이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해서 네, 속도 변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속도가 22였고요.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속력이 0 될 때까지 몇 초 걸려요? 2초 걸리고요. 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G고요. 이게 올라가는 높이 H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직 상반 운동은요. 초기 속도는 있어요. V0가 20입니다. 초기 속도는 있는 상태고 나중 속도는 0이고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G로 쓰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연직 상반 운동의 등가속도 공식에서의 변형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나중 속도가 0이니까 이 나중 속도 항목이 다 0 되는 거예요. 이게 0. 됐죠? 그리고 가속도는 마주가 되는 거니까 얘는요. 자, 0은 V0 마이너스 GT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죠? 두 번째는요. H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3번은요. 마이너스 2GH는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꾸밈없이 그대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요.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자, 물체가 던지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걸 그래서 연직 상방과 자유낙하를 합해서 보는 걸 우리가 연직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연직운동. 연직운동 그래프 처음에 속도 20으로 던졌어요. 연직운동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공식 변형 안 씁니다. 연직운동 그렸어요. 자, 연직운동이면 똑바로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0이 될 때까지가 이 모습이니까 됐어. 네.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는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플러스면 내려오는 속도는 마이너스 속도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넓이가 올라간 높이 플러스 h 그리고 이 넓이가 내려온 높이 마이너스 h 이렇게 나와요. 됐죠? 네, 이걸 우리가 연직운동이다라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거 낱낱이를 다 배우는 이유는 얘네들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운동을 이해하려고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네, 물체를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져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을 한다고 했죠. 포물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룰 텐데 최고점을 기준으로요. 왼쪽은요 수평으로 가는 건 무슨 운동이고요? 운동이고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무슨 운동입니까? 연직상방이에요. 그래서 그게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까지의 모습인데 얘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영상 올라가는 네, 연직운동에서의 속도가 0 될 때까지 가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질 건데 수평면이랑 이루는 각도가 30도라고 하자. 그럼 사실은 얘는 수평으로요. V 코사인 30의 속도로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평으로는 얼마입니까? 10m 3의 빠르기의 등속도 운동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여기에 와 있거나 여기에 와 있거나 여기에 와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도 수평으로는 속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10m 3의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운동을 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점에서도 수평 속도는 10m 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알려주면 그 속력 그 자체가 무슨 속력이야? 수평 속력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이 속력이라서요. 이 속력은요. 그래서 이 속력 V에 사인 30도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똑바로 던져 올리는 것과 같은 운동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똑바로 던져 올리면 중력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뭐합니까? 감소하죠. 근데 10의 빠르기로 던졌으니까 몇 초 후에 속도가 0 될까요? 1초요. 10의 빠르기로 던졌으니까 중력과 속도가 10이죠. 1초의 속력을 10씩 줄이죠.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에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하면 수직 속도가 얼마가 된다? 0.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내려옵니다. 맞죠? 그러면 올라갈 때 1초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 몇 초 걸립니까? 1초 걸립니다. 그래서 총 2초 걸리는 거죠. 되겠니?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나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자, 내려올 동안은요.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아래로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자, 그래도 수평 속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했으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에 수평 속력은 10m 3이고요. 수직 속도는요. 속력이 0인 곳에서부터 자유낙하에서 몇 초 만에 떨어졌어요? 1초. 그럼 수직 방향 속도 얼마 됩니까? 10이요. 자, 그러면 수평 속도는 10m 3, 수직 속도는 10. 그럼 실제 속도는요. 이 둘을 평행사변형으로 그렸을 때 이 방향으로 실제 속력이 생기겠죠? 얼마입니까? 다시 20.
됐어. 이렇게 공기저항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양쪽의 등수는 속력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포물선 운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옆으로 간 거리는 얼마일까? 수평으로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 등소. 10m 3이라는 빠르기로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몇 초 동안 날아갈 수 있다고 했어? 2초. 그러니까 수평으로 간 거리가 얼마야? 20m 3이고. 그치? 자,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얼마야? 라고 하는 이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 몇 초 동안에 올라가? 1초 동안 1초 동안 올라갔다가 1초 동안 뭐해? 네, 자율낙하요. 그러면 여러분들 1초 동안 자율낙하한다 생각하면 이 그래프죠? VT 그래프죠? 자, 1초 지났어요. 속력 얼마라고요? 10이요. 그러면 1초 동안 내려온 높이 구해도 되잖아요? 얼마? 10이요. 얼마요? 5m요. 네네. 됐어요? 그래서 얘는 높이가 5m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포물선이야. 이게 포물선이야. 포물선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어온 게 포물선까지 해당되는 운동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서 105번을 질문해서 선생님이 겸사겸사 한번 해봐드린 건데요. 105번 보시면요.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자, 비행기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비행기가 날아갈 동안 비행기만 날아갈까요? 비행기 속에 있는 물체도 날아갈까요? 같이 가요. 비행기 속에 있는 물체도 그 비행기와 같은 빠르기로 날아가겠죠. 자, 그랬다가 내가 비행기 아래쪽을 열면 이 폭탄은 중력 때문에 뭐예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얘가 수평으로 날아갔으니까 그 속도를 옆으로 가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무슨 운동합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 되겠어? 네, 사실은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합니다는 사실은 그 높이에서 비행기의 빠르기로 물체를 뭐했다? 던졌다와 같은 얘기야. 됐니?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텐데 수평으로 무슨 운동?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됐어? 네, 수직으로는 무슨 운동? 자율낙하 운동 할 거야. 됐어? 그 두 개의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포물선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비행기가 얼마의 빠르기로 간대요? 90. 그럼 거기 있는 폭탄은 90으로 수평을 던진 겁니다. 맞아. 몇 초 동안 날아간대요? 12초. 그러면 옆으로 간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120. 수평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수평 거리는 불러. 이거 어떻게 구해? 얼마 곱하기 얼마? 90 곱하기 얼마입니까? 12 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1080m 옆으로 가서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됐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일 법칙. 반성 법칙. 물체는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정지관성이, 운동하는 물체는 그 빠르기, 그 속력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이 성립한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2법칙. 가속도 법칙.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알짜림에 의해서 결정된다. A는 n분의 F. 되겠습니까? 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모든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두 힘을 갖는데 두 힘은 언제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보다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고요. 그 중에서 보면 118번 봐. 얘는 무슨 관성 얘기할까요? 네, 이건 파란색 나무 통이 정지되어 있으려는 정지관성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빨간색 나무 막대를 쳐도 파란색 통은 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정지관성이 나타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9번 보세요. 119번은요. 자, 거기에 있는 기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갈 때 물이 어디로 쏠립니까? 가본 그림. 오른쪽으로 쏠렸죠. 이거는 무슨 상태예요? 기차가 정지할 때 쏠리는 거 출발할 때. 급출발할 때.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로 쏠리겠죠. 나는요.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로 갈 때. 맞습니까? 네. 다는요. 급정거 할 때. 알겠습니까? 네. 급정거 할 때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랑 똑같이 물도 앞으로 쏠립니다. 자, 그래서 물의 움직임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응용한 게 58페이지에 120번입니다. 자, 통을 보시면요. 꼬매나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을 보시면 그 물이 들어있는 통 안에 사실은 물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스티로폼에 매달아 놓은 금속 추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오케이. 자, 얘를 갑자기 병을 오른쪽으로 내가 확 잡아당기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티로폼과 추는 어떻게 움직일까? A와 B가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했어요. 자, 보면 여기에는 물체가 사실 여기 있는 3개 있어요. A, 스티로폼, B, 금속고. 됐어?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물입니다. 그 중에서요, 이 통을 가득 메운 게 뭐예요? 물이 기준입니다. 물보다 스티로폼은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요. 자, 중심이 되는 물체보다 질량이 작은 아이, 밀도가 작은 아이를 우리가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네, 물보다 금속구는 밀도가 클까 작을까? 크니까 가라앉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얘는 양의 질량을 가진 물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내가 오른쪽으로 확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요. 그 자리에 있으려는 관성이 나타납니다. 그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내가 관성이 깨지게 할 때 물체를 쏠리게 하는 힘은 관성력이라고 하죠. 관성력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타서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출발하면 네 몸은 어디로 쏠리냐? 네, 뒤로 쏠리죠. 반대쪽으로 쏠리죠. 여러분들 몸이랑 똑같은 건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출가요?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자동차에 타 있으면 자동차를 가득 메운 건 누굽니까? 공기죠. 그렇죠. 그 공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몸은요? 밀도가 크죠. 그래서 양의 질량입니다.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반성력이 가속도가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생깁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출발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냐고요? 뒤로 쏠려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몸이 쏠리면서 됐죠? 여러분들만 쏠리는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을 가득 메운 중심되는 물체도 그 방향으로 쏠려요. 그러면 뒤쪽으로 물이 뭐한다? 확 쏠려버려요. 그러면 뒤쪽 빽빽해지죠? 그러면 힘이 없는 스트로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밀려요. 물 때문에 앞으로 밀립니다. 되겠어? 그래서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관성 방향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거예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관성은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쏠려요.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가속도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요. 손에 헬륨 풍선을 들고요. 그래서 버스에 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급출발하면 여러분들 몸은 뒤로 쏠리죠.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헬륨 풍선은 앞으로 쏠립니다. 공기 때문에. 알겠어? 관성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스티로폼과 쇠구슬이 움직이는 방향은 정반대다 라고 합니다. 그거 물이 쏠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58페이지 120번부터요. 59페이지에 있는 127번까지 또 다른 질문. 돼요? 하겠습니까? 넘겨. 자, 60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128번부터 137번까지 질문.
자, 혹시 여기 질문 아니 숙제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안 풀려 있는 사람 손. 자, 이 페이지 지금 풀죠. 160, 161. 자, 여기 풀린 사람들은 뒤에 넘겨서 자기 안 풀리는데 풀고 계시면 돼요. 네, 실점도 하시고요. 공기가 쏠리니까 쏠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의 지면이 있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적의 기준점을 정할 때는 그 공간을 가득 메운 문제. 그냥 물체 중에서 그냥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걸 그냥 기준을 잡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걸린 시간 경찰 기동대가 일본에서 경찰 기동대가 출발을 했을 때의 또 걸린 시간.
여기에다가 요거 128번부터 137번까지 질문 받을게요. 추워요. 어디서 이런 행복한 죽으면 저 왼쪽으로 들어가. 여기가 직방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 진짜. 귀는 팔도 두근. 다 있어요. 자, 해보죠. 128번부터 137번까지 중에서요. 질문. 134번이요. 네. 132번하고 134번 볼게요. 135번. 네? 135번. 135번이요. 자, 어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사람을 치고 90으로 달리고 있다. 자, 마침 부근에 있던 경찰 자동차가 이 사고를 보고 1분 후에 즉시 120의 속력으로 추격한다. 경찰 기동대가 뺑소니 차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요. 도망가는 자동차는 90의 빠르기로 가요. 근데 경찰차는 얘보다 속력이 빠르니까 나중에 가도 됐어 잡을 수 있겠죠. 됐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때 횡단보도에서 90으로 치고 사고가 난 후에 1분 후에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 여기서 사고 낸 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1분 후에 경찰차가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이 이동한 거리가 뭐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동한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자, 범인이 움직인 데서 속력은 90이고요. 범인이 간 시간을 t라고 하면 맞아? 이게 범인이 간 거리거든요. 자, 경찰차는요 120의 속력으로 가고 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t-1분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단위는 분으로 써놓고요. 속력 단위는 뭡니까? km/h예요. 이게 안 된다고. 되겠어? 그래서 분으로 계산하려면 이걸 분으로 바꿔 써야죠. 이해되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0km/분이잖아요. 그러면 t-1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도요. 분으로 바꿔야죠. 60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3 t죠.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가 같으면 맞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2분의 3t는 20t-20이네요. 20t가 22 아닙니다. 그냥 2다. 그러면 얘 얼마니? 0.5t는 얼마입니까? 0.5t는 2죠. 그럼 t는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4초 후에 잡힐 건데 경찰차가 출발한 후에는 몇 분? 3분.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뺑소니 차를 잡는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되죠.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4 하시면 얼마? 6km 떨어진 곳에서 잡혔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4번 해달라 그랬으니까 134번 보시는데 이거 별표 한번 치고 갈게요. 잔잔한 호수에서 사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배를 타고요. 3의 빠르기로 흐르는 강물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건너갈 겁니다. 그런데 강물은 흐름 때문에 B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C점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강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을 가로질러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맞은편 B를 향해서 가고 싶지만 내가 가는 동안 강물 때문에 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B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어디에 간다? C에 도착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보시면 이때 B와 C 사이의 거리가 90이었다면 요 사이의 거리가 90m라면 이 폭이 얼마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똑바로 밀었는데 강물 때문에 일로 간 거죠. 그랬을 때요. 움직이는 빠르기. 내가 간 빠르기가 얼마? 4. 강물의 빠르기 얼마? 3. 그러면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배는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의 빠르기로? 5의 빠르기로 가겠죠. 그래서 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 실제로는 배는 이를 밀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강물에 의해서 90m 밀려간 거죠. 근데 옆으로 가는 속력은 얼마입니까? 3이요. 3이라는 빠르기로 90m 가려면 몇 초 걸렸습니까? 30초 걸렸어. 되겠어? 그러면 그 30초 동안의 배는요. 이 방향으로 4의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강폭은 얼마겠습니까? 120m겠죠. 됐어? 그래서 강폭은 120m짜리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실제로 배가 이동하는 속력 5라고 말씀드렸고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직접 B에 닿을 수 있겠는가? 네. 실제로 B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 이런 얘기예요. 자, 실제로 B에 도착하려면 배를 어떻게 몰아야 될까?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배를요. 이렇게 밀고 가셔야 이렇게 가는 동안 강물에 밀려서 여기 도착하겠죠. 맞아. 그랬을 때 배를 이쪽으로 배를 미는 속도는 얼마인데요? 4인데요. 강물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3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때 배를 이렇게 밀어도 물에 의해서 일로 밀려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 이 속력 얼마일까요? 이거 4, 이거 9, 이거 3.
5요.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오. 루트 7이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상관없나? 자, 그래서 실제로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는요, 왼쪽 위쪽 방향으로 배를 몰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0 몇 번 하라 그랬어요? 5번. 135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 A를 타고 직선 도로를 70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마주오는 자동차 B를 관찰하니 속력이 150이었다. 뒤따라오는 자동차 C를 보니 10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복잡해. 어떤 사람이 A를 타고 70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이 사람을 마주오는 자동차 B를 관찰하니까 150의 속력으로 그리고 뒤따라오는 C를 보니까 10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이해했어요. 자, 자동차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 어디 타고 있어? A요. 가운데 차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운데 차를 타고 오른쪽으로 70에 실제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를 향해서 마주오고 있는 B라는 자동차가요, 나를 향해서 얼마의 빠르기로 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150의 빠르기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대. 그러면 실제로 이 B의 자동차의 속력이 150일까? 아니죠. 이건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인 것 뿐이죠. 그래서 착시 효과고요.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뭐 한 거니? 뺄 거죠. 됐어. 그러니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속도는 상대 속도에서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에서 원래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요. 맞아. 이 얘기잖아요. 됐죠? 자,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는요, 왼쪽 방향으로 100 얼마라 했어요? 50. 왼쪽 방향으로 150의 빠르기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고요.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됐어? 이걸 더하시면 얼마나 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요, 왼쪽 방향으로 8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차량인 거죠.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는 실제로는 왼쪽으로 8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요,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C라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 C라는 아이는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대요. 얼마? 10의 빠르기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대요. 됐죠? 라고 하는 이 상대 속도도요. 자,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나를 향해서 10으로 다가오니까 플러스 10입니다. 나의 속도는 70이고요. 더해보세요. 얼마나 옵니까? 얘는 실제로 얼마의 빠르기? 나를 향해서 80배 빠르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동차 B의 실제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80이고요. 자동차 C에서 B를 보면 B의 속력은 얼마로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C에서 B를 본대요. 그러면 B의 속도에서 C의 속도 빼면 되는 거니까 부호 정확하게 보세요. 자, B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80이고요. C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80이에요. 이거 빼세요. 그럼 얼마나 옵니까? 왼쪽 방향으로 160의 빠르기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상대 속도라는 개념,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나의 빠르기만큼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133번 보시면요. 서쪽으로 5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사람이요. 서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자, 북쪽으로 북풍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속도가 북풍이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져.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북풍은 어떻게 그래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알겠어? 네. 자, 그랬을 때 지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실제 바람의 방향은 어떠니? 라고 하는 내가 바람을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나의 상대 속도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느낀 바람의 속도예요. 맞아요. 내가 느낀 바람의 속도니까 실제 바람의 속도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바람의 속도, 상대방의 속도, 바람의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된다고? 더해. 이거죠. 그러니까 북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요. 나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거 두 개 더하라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벡터 합성하시면 바람은 실제로는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동서남 북하시면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실제로 무슨 풍이 불고 있어?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놓친 거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넘기십시오. 빠른 속도로 풀죠. 요번에는 이거 두 페이지 다 풀어서 채점해서 저한테 검사. 지금부터 15분 동안 문제 최대한 풀어서 저한테 검사. 서연아, 선생님한테 잠깐 와봐.